막내의 뜰. 강막실 쓰고 그림. 출판사 사계절. 막내는 태어날 때부터 막내. 찢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던 여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일이 추석이다. 방 안으로 들어온 햇살은 뜨겁고 하늘은 맑다. 열어놓은 유리창으로 선들 불어오는 바람에서 가을 냄새가 난다. 송편 찔 때 쓰게 저 그 앞마당 소나무에서 이삐고 깨끗한 이파리들로만 골라서 따다 놔야 쓸 것인디. 송편 빚을 반죽을 주무르던 할머니가 말한다. 아까 제가 솔잎 따다 씻어서 숯고리에 받쳐놨어요, 할머니. 오메 내 강아지 그랬는가? 잘했네, 잘했어. 할머니는 중학교 1학년인 큰오빠를 보며 활짝 웃는다. 자, 다들 자기 앞에 있는 대접에 반죽을 적당히 떼줄 텐께 송편을 만들어서 여그 가운데 둥근 밥상 위에 쭈르륵 놓거라잉. 고명은 콩, 깨, 녹두, 시가지가 있은께 번갈아 가면서 알아서 넣고. 큰 누나 송편 이쁘다. 진짜 반달 같아. 제일 먼저 상위에 올라온 큰언니 송편을 보고 작은 오빠가 감탄을 한다. 내가 송편 만든 경력이 몇 년이냐? 그러니까 18년. 야, 그만큼 오래됐다는 뜻이지 꼭 그렇게 계산을 해야겠냐? 작은 오빠 대답에 큰언니가 웃으며 타박을 한다. 막내야, 네 것은 자꾸 부서지네. 누나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해봐. 6살 별언니가 2살 어린 박오빠에게 송편 빚는 걸 가르쳐 준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작은 언니는 반달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자꾸 부서지지.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굴려서 만들어봐. 그럼 쉬워. 한다. 야야 어머마, 서재에 있는 아범 점심 간단히 먹고 여태 아무것도 안 먹었을 것인디 약밥이랑 과일 좀 갖다 주지 그러냐? 어머니, 저 여기 있는데요? 오메, 호랑이도 지 말하면 온다더니 언제 이 방으로 왔다냐잉? 참, 목포에서 너거 누나들 가족 모다 올 수 있다고 하든? 네 어머니, 전부 연락했고요. 아마 내일 모두 올 것 같아요. 굶은 30명 가까운 대식구가 자야 헌께 다다미 방이랑 저짝 아그들 방 마루 다 구석구석 청소 좀 부탁하네. 그러지 않아도 어머니, 바깥 변소와 대문부터 청소하려고 밖으로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참, 당신은 배가 불러 힘들 텐데 잠시 쉬지 그러오. 아버지가 엄마에게 말한다. 오메, 저 많은 전도 다 지져야 하고 이렇게 할 일이 태산인디 어찌게 쉬어요. 당신 2년 전에 쌍둥이 유산하고 가뜩이나 몸이 약한 상태인데 40 넘은 나이에 임신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하오. 엄마가 송편 쟁반을 들고 부엌으로 가며 대답한다. 걱정 말아요. 내 몸 내가 알아서 할 텐께. 지금까지도 잘 버텨왔는디요 뭘. 고명딸로 외롭게 자란 엄마는 자식 욕심이 많다. 엄마 말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방문을 나선다. 어머마, 힘들면 언제라도 들어가 쉬어라. 내가 다 올 텐께.
팔다리가 가늘고 빼빼 말라갖고 다들 임신 6개월이 넘드랑 몰랐으니 어멈 너조차 임신한 줄 몰랐으니 참말로 큰일 날 뻔했제. 배는 나왔어도 뒤에서 보면 허리가 쏙 들어간 거 본게 암만 해도 딸 같다마는. 엄마는 이미 부엌으로 나가고 없는데도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그런데 엄마, 아가는 언제 나와요? 박오빠가 손편을 빗다 말고 쪼르르 달려가 부엌을 내려다보며 엄마에게 묻는다. 이잉 막내야, 엄마가 아가에게 바쁘니까 지금 나오면 안 된다. 추석 끝나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까지 다 드리고 나면 그 후에 아무 때나 나온나 하고 말하고 있은께 조금 더 기다려라잉. 아가가 엄마 말 잘 들으면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고 말 안 들으면 오늘 밤에라도 나올지 몰라. 나는 아가가 늦게 나왔으면 좋겠다. 다들 아가만 예뻐하면 어떡해? 아구 우리 강아지 걱정 마소. 아가가 태어나도 엄마는 우리 강아지가 제일로 이쁜게. 아가가 태어나면 이제 나는 막내 아니야? 박오빠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묻는다. 그건 그렇네. 인자부터는 아가가 막내제. 치, 내가 계속 막내 할 거야. 나는 막내고 아가는 맑음이야. 아가 이름 맑음이라고 했잖아. 박오빠는 아가를 만나는 게 썩 즐겁지 않나 보다. 아구구, 아가가 엄마 배를 발로 막 찬다잉. 오빠 그런 말 하지 마. 이제부터 막내는 나야 함시로. 아버지가 미리 지어놓은 맑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막내는 엄마 말을 잘 듣고 추석 명절 바쁜 일이 다 끝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태어났다. 막내가 태어나던 날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흐렸지만 끝내 빗방울은 떨어지지 않았다. 태어난 시각이 늦은 오후라 별언니와 박오빠는 동네 골목에서 놀고 있었다.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학교에서 돌아와 집에 있었다. 이미 동생이 셋이나 태어난 걸 본 큰오빠는 산통을 참는 엄마의 신음소리에 "울엄마 또 애기 난다" 하며 엄마의 해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겁쟁이 작은오빠는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엄마가 많이 아픈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며 두 손을 모아쥐고 기도를 올렸다. 아버지는 언니 오빠들을 집에서 손수 받아낸 경험이 많았다. 이번에도 아버지는 소독한 가위로 막내의 탯줄을 자르고 알코올 솜으로 닦아 마무리한 뒤 따뜻한 물에 목욕시켜 포대기에 눕혔다. 아버지는 엄마 배를 막 빠져나온 막내의 탯줄을 자르며 막내에게 기도처럼 축복의 말을 들려주었다. 어렵게 낳았는데 딸이라는 말에 아들을 바랐던 엄마는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와 함께 막내의 탄생을 도왔던 할머니는 엄마 품에서 막내를 포대기째 데려와 두 팔로 살포시 안아주었다. 큰언니와 작은언니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방으로 들어와 할머니 품에 안긴 빨간 막내를 말끄러미 바라보았다. 이 아이가 드디어 우리 집 진짜 막내가 될 거라는 확실한 예감과 함께 앞마당 동산에 연못 속 금붕어가 출렁하고 튀어오르자 참새들이 우르르 날아갔다. 비자나무 이파리는 석양역 햇살에 가만가만 반짝였다. 막내의 첫 일성. 이놈들아, 나왔다. 아, 반가운 아버지 목소리다. 아버지는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면 커다란 나무 대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언제나 이렇게 큰 소리로 언니 오빠들을 부른다. 대문에서 방까지는 꽤 떨어져 있다. 그래도 아버지 목소리는 금방 들려 집안에 누군가가 튀어나가 대문을 열곤 한다. 그런데 오늘은 아버지가 다른 날보다 일찍 퇴근했다. 이놈들아, 나왔다! 이번에는 아버지 목소리가 아까보다 더 커졌다. 막내는 방에서 혼자 놀고 있었다. 여전히 아무도 나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자 막내는 현관으로 갔다. 급한 마음에 작은 코고무신에 발이 얼른 들어가지 않아 박오빠의 흰 고무신에 발을 쑥 집어넣었다. 이놈들아, 나왔다! 안 들리느냐? 아버지 목소리가 아주 커졌다. 막내는 박오빠의 흰 고무신을 질질 끌며 대문을 향해 걸어갔다. 현관에서 대문까지 이렇게 먼 줄 오늘 처음 알았다. 함께 소꿉놀이하는 꽃밭의 친구들 채송아와 봉선아도 쳐다봐줄 겨를이 없다. 겨우겨우 대문에 도착한 막내는 굳게 잠겨있는 긴 쇠 빗장을 열려고 손을 뻗었다. 손이 닿지 않는다. 꽃발을 디뎌보아도 닿지 않는다. 막내는 3살이 다 되도록 말을 하지 못해 식구들 걱정을 샀다. 언니 오빠들은 다들 학교를 다니고 있고 4살 터울인 바로 위 박오빠도 막내와 잘 놀아주지 않는다. 서로 좋아하는 놀이도 달랐다. 모두들 막내야 막내야 부르며 예뻐만 하지 함께 놀아주는 시간은 많지 않았다. 엄마도 집안일로 바빠 막내랑 많이 놀아주지 못했다. 엄마가 포대기로 둘러준 베개 인형을 업고 엄마 뒤를 졸졸 따라다녀봐도 심심하긴 마찬가지였다.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았던 막내는 속으로 이야기하는 버릇이 생겼다. 엄마 아버지와 언니 오빠들이 하는 말은 꽤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소리가 되어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막내는 오늘도 대문 앞에 서서 아버지라고 웅얼대는 소리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막내는 아버지, 내가 열어주고 싶어. 열려고 하는데 손이 안 닿아서 못 열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막내가 대문 앞에 와 있는 줄도 모르고 이놈들아, 내가 왔단 말이다. 안 들리느냐? 하고 소리쳤다. 부드러운 목소리가 이제는 화난 목소리로 바뀌었다. 다급해진 막내는 이놈들아, 내가 왔다고. 문 열어달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큰 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밖에서 아버지는 기다리고 아무도 대문은 열어주지 않자 막내는 안타깝고 다급한 마음에 어쩔 줄을 몰랐다. 급기야 울음이 터져 나왔다. 울면서도 마음속으로 아버지와 함께 외쳤던 소리를 막 질러보았다. 이놈들아, 내가 왔다! 그때였다. 이노드야, 내가 왔다! 라는 말이 터져 나온 건 그것도 울음소리와 함께 아주 큰 소리로. 한순간 정적이 흐른 후 밖에 서 있던 아버지가 달림아, 지금 네가 말한 것이냐? 오라, 우리 달림이가 말을 했느냐? 어디 다시 한번 해보거라 했다. 아버지는 막내를 달림이나 맑음이라고 불렀지 막내라 부르지 않는다. 막내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스스로도 놀라 울음을 뚝 그쳤다. 그리고 이노드야, 내가 왔다!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다.
오라 오라 용쿠나 용해. 우리 달림이가 드디어 말을 했구나. 아버지는 몹시 기뻐했다. 엄마는 아버지 퇴근 시간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 생각하고 대문 가까이 있는 목욕탕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대문 쪽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막내 울음소리에 뛰어나왔다가 순간 멈춰섰다. 이노드야, 내가 왔다! 이것은 분명히 막내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엄마는 오메오메 내 새끼가 뭐라고 한다냐? 오메오메 내 강아지가 말을 헌다잉 하며 달려와 막내를 꼭 안았다. 여보, 나왔으니 문 열어줘. 대문 밖에 있던 아버지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막내를 안은 채 대문 빗장을 열었다. 막내 발에서 박오빠의 하얀 고무신 한 짝이 툭 떨어졌다.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아까부터 대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던 백구는 아버지가 들어오자 펄쩍펄쩍 뛰었다. 동산의 바위 위에서 늘어지게 낮잠 자던 나비도 야옹거리며 다가와 아버지 바지에 몸을 비볐다.